병원에서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발생하기 전까지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붕괴되고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말하는 능력, 움직이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까지 시간은 누구에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오늘 들으시는 작은 경고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는 45년간 신경외과 전문의로 그중 30년은 뇌혈관 수술만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수술대에서 수천 명의 뇌를 직접 만져봤고 그 중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분들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설마 나에게? 라는 생각으로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단 3가지 신호와 단 3가지 습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신경외과 전문의 김민우입니다. 45년간 뇌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그중 30년은 오직 뇌혈관 수술만을 전문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매주 외래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오는 두통을 또는 이상한 어지러움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피로 때문이라고, 나이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진 않으셨나요? 그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경고라면 어떨까요? 저에게도 뇌졸중 가족력이 있습니다. 8년 전 둘째 형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78세였던 형은 평소 건강을 자랑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과였고 혈압약 한 알 없이 지내오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씨가 어눌해졌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셨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에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모셨죠. 검사 결과 뇌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이미 사소한 신호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어지러움, 한쪽 팔의 저림, 순간적인 언어 장애. 하지만 형은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넘기셨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결국 형은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뇌혈관은 20년, 30년 넘게 조용히 병들다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제 가족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마치 50년 된 수도관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도 오랜 시간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의사가 된 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했지만 가족의 병은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제 지식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런 작은 경고를 놓친 분은 없으셨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족 모두에게 매년 뇌 검진을 권해왔습니다. 특히 제 자신도 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도 뇌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을 하며 후회하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자신의 몸을 살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제 환자 중 63세 이미란 님은 한 달 동안 반복되는 어지럼증을 무시하다가 심각한 뇌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그녀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겠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와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에 대해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이점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말씀 자주 나누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멤버십에도 가입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건강 정보들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챙겨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위험 신호와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이상 신호 3가지. 첫 번째, 벼락두통.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번개처럼 내려치는 강력한 두통이 갑자기 온다면 이것은 뇌혈관 질환의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두통은 보통 내 인생 최악의 두통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죠. 제 환자 중 67세 정승현님은 평소 두통이라곤 모르고 살았습니다. 20대 때 한 번 편두통을 앓은 것 외에는 어떤 두통약도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아침 갑자기 머리에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마치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화장실로 가던 중 쓰러져 가족이 즉시 119에 연락했죠.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했고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 직전 상태였습니다. 정승현님의 경우 뇌동맥류가 미세하게 새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이 경고성 출혈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완전히 터지기 전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셈이죠. 긴급 수술로 생명을 건졌지만 만약 그날 혼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벼락두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참지 마세요. 흔한 두통이 아니라고 직감이 온다면 진통제를 먹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은 단 3시간, 길어야 6시간밖에 없습니다. 특히 밤중이라도 주말이라도 이런 통증은 처음이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진통제를 먹고 일시적으로 통증이 가라앉더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통제는 증상을 가릴 뿐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MRI, CT 등의 정밀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벼락두통이 있었다면 반드시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상황이 악화된다면 누군가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종류의 심한 두통을 경험하고도 넘어간 적은 없으신가요?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왔다. 사라진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한쪽 팔다리 힘 빠짐과 말 어눌함. 갑자기 손이나 발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몸의 한쪽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왼쪽 팔과 다리만 갑자기 힘이 빠진다든지 오른쪽 입가만 처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입니다. 제 환자 중 73세 송영희님의 경우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평소 손재주가 좋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물건을 쥐는 것이 어려워진 거죠. 또한 말도 어눌해지고 입주위가 약간 처졌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이 꼬였어요. 그런데 전 술을 마신 적이 없었죠.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다행히 함께 살던 며느리가 즉시 이상을 알아채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이 심각한 상태였고 작은 혈전이 뇌로 들어가 이런 증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송영희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잠깐 사라졌다고 해도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부는 선선한 바람 같은 거죠.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기억해야 할 약어가 있습니다. 바로 FAST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처졌는가? 어는 안파를 들어 올릴 때 한쪽만 처지는가?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한가? T는 타임 이런 증상이 보이면 시간을 지체 말고 즉시 119. 주의해야 할 점은 금방 괜찮아졌다는 착각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은 후 3개월 내에 10.5%가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1년 내에는 무려 30%까지 증가하죠. 그러니 증상이 며칠, 몇 시간, 심지어 몇 분만 지속되었더라도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운전 중 증상이 악화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글자가 갑자기 흐릿해 보이거나 말이 꼬이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한 번의 검사로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야 이상.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시야가 커튼처럼 가려지는 증상도 뇌혈관 이상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단순히 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과를 찾게 되는데 실제로는 뇌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환자 중 66세 윤지숙님은 평소처럼 취미로 소설책을 읽던 중 갑자기 글자가 겹쳐 보이고 왼쪽 시야가 가려지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창문 왼쪽에 커튼이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눈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종합병원을 찾았죠. 정밀 검사 결과 후대 뇌동맥에 혈전이 있어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뇌혈관 협착이 발견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윤지숙님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과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이 뇌 쪽 문제일 수도 있다며 큰 병원을 권했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시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과가 아니라 신경외과나 뇌혈관 전문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야 이상은 뇌 뒷부분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 한쪽 눈이 가려지는 현상,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 등이 있다면 즉시 뇌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단순한 눈 문제로 오해하고 시간을 보내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시야 이상과 함께 두통이 동반된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가 있을 때는 운전을 피하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좌측 시야 장애는 우측 뇌의 문제를, 우측 시야 장애는 좌측 뇌의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인데 단순히 눈의 문제로 오인하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글자가 갑자기 흐릿해지거나 일부가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안과뿐만 아니라 뇌혈관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검사로 평생의 시력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를 살리는 3대 습관. 지금까지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3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
꾸준한 걷기와 가벼운 조깅은 뇌혈류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뇌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해 뇌의 측부순환을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매일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어주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5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걷는 것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관 손상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자기 힘을 쓰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급상승시켜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 전후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농축되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특히 여름철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를 생활화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5분씩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면 여러분의 뇌혈관은 조금씩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식습관 개선. 기름진 음식과 단순당을 줄이면 뇌혈관 염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혈관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특히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식습관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3회 이상 챙기세요. 특히 짙은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와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등, 푸른 생선고등어, 꽁치,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켜 뇌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에는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할 점은 지나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백미보다는 현미, 흰빵보다는 통밀빵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5-2L의 물을 마시면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은 뇌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녁 식사에 하나만 바꿔본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혹시 오늘부터 등 푸른 생선 한 조각을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짜게 먹던 음식의 소금을 절반으로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질 좋은 수면. 밤에 깊이 자야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동안 뇌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물질을 제거합니다. 어떻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방은 어둡게, 조용하게 유지하고 침대는 오직 수면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또한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의 생체 시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약간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뇌 청소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와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비약물적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도 의사와 상담하여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하세요. 카페인과 알코올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고 취침 전 음주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2032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시나요? 오늘부터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억력 회복 방법. 나이 들어서도 뇌는 계속 연결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평생 유지됩니다. 과거에는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노년기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루 10분씩 새로운 학습을 꾸준히 이어가세요. 외국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처음 시도하는 활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신경세포 간 연결이 강화되고 새로운 연결이 생성됩니다. 또한 두뇌 게임과 퍼즐도 도움이 됩니다. 스도쿠, 크로스워드 퍼즐, 체스 등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10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어려운 것을 시도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에서 시작해 점차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혼자 하는 공부보다 모임에서 함께 배우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10분씩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국어 한 문장 외우기, 간단한 악기 연습 또는 그림 그리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 건강검진 방법. CT만으로는 부족합니다. MRI와 MRA를 함께 해야 뇌혈관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기본 뇌 CT 검사만 받고 안심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초기 뇌혈관 이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건강검진 예약 시 MRI와 MRA 모두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MRI는 뇌 조직을, MRA는 뇌혈관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일찍,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이라면 2-3년에 한 번, 위험 요인이 있다면 매년 검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가건강검진에 추가하는 형태로 검사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몇십만 원의 검사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뇌졸중 후 재활 비용이나 삶의 질 저하를 생각하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정기검진만 받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검사도 예방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또한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미리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MRI와 MRA 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뇌 검진을 받으셨나요? 혹시 기본 건강검진만 받고 계시다면 다음에는 MRI와 MRA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번의 검사로 몇십 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혈관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중요한 신호 기억하고 계신가요? 벼락두통, 한쪽 힘 빠짐, 시야 흐림. 이 세 가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제 환자 대부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후회는 늘 뒤에 옵니다. 삶의 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습관도 기억하시나요? 첫째, 매일 30분씩 걷기.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산책하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 혈액순환에 더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습관 개선. 채소와 과일을 하루 3회 이상 챙기고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회 먹으세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셋째, 질 좋은 수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세요. 깊은 수면이 뇌를 청소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성장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루 10분의 투자로 몇 년의 인생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뇌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MRI와 MRA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검사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예방법입니다. 제가 45년 의사 생활을 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72세지만 매일 이런 습관을 실천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 걷기,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 그리고 밤 10시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취침 준비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제가 아직도 수술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겠습니까? 10분 걷기일까요? 등 푸른 생선 한 조각을 더 먹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혈관 이상의 신호로는 벼락두통, 한쪽 팔다리 힘 빠짐과 말 어눌함, 그리고 시야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건강한 식습관, 질 좋은 수면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에 자극을 주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단 5분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장수의 지혜 김민우였습니다.